네,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때는 이제 이어서 한번 보면은 설명 보면은 먼저 이 첫 번째 설득은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예,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예, 같으나 이제 혼란스럽게 하는 자의 또 다른 두려움들이 나타난다. 이것은 좋은 현상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크리스틴에게는 그 부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주기 때문이다. 크리스틴, 나는 참 자아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혼란스럽게 하는 자의 염려는 이해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전에 이 과정을 이미 경험해 보았고 기회만 닿으면 내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선생님, 저희도 여기서 도와주시잖아요. 긴장을 풀고 그리고 그리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에,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트는 우리의 진행을 허락함으로써 보호자가 얻는 것, 긴장을 풀 수 있다는 것들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제이, 좋습니다. 보호자는 어떤 방을 보이고 있나요? 크리스틴 좋대요. 이 이미지들이 아주 재미있어요. 혼란스럽게 하는 자는 잔디밭 의자 뒤로 기대에 앉아 다리를 꼬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고 있어요. 아주 재미있어요. 웃으며 아이고 참. 그래서 혼란스럽게 하는 자가 뒤로 기대어 앉아 있다는 사실은 크리스틴의 설득이 효과가 있었으며 주방자와의 진행을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그녀의 부분들은 그녀를 상당히 쉽게 신뢰하였다. 이것은 크리스틴이 자신에 대해 얼마나 많은 작업을 이미 해 놓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제일 좋습니다. 크리스틴, 여기 주방자가 있네요. 이 여자아이는 아주 작고 말라서 부서질 것 같아요. 참 이상하네요. 나는 키도 크고 튼튼한데 이 아이는 작은 옷을 입고 있고 가볍고 조그마한 몸이 상당히 약해 보여요. 침도 삼키지 못하고 경계하고 있어요. 금방이라도 공포에 빠져들 것 같아요. 제이, 이 부분인에게 어떻게 부르면 좋겠냐고 물어보세요. 크리스틴, 작은 소녀면 되겠대요. 좋습니다, 제이. 작은 소녀에게 어떤 것을 그리 무서워하냐고 물어보세요. 크리스틴, 자기가 어둠 속에 혼자 남아 있어 주위에 아무도 없을까라는 사실이래요. 아주 흥미롭네요. 그러나 지금 그 아이가 공포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작은 소녀의 공포는 크리스틴과 섞여 그녀를 참자 상태로서 벗어나게 하고 있다. 예, 그 보는 순간 이 저기 추방자의 아이가 지금 그 의식을 전면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 그 아이에게 무서워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이게 좀 특이한 거잖아요. 무서워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 본성에 대해서 그들이 인정해 주는 거죠. 무서워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나 공포로 당신을 휩쓸어 버리지 말아 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 무서워하는 아이가 우리 자기 자신을 우리 여기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공포로 휩쓸어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라 부탁하는 거죠. 휩쓸림을 당하는 것이 혼란스럽게 하는 자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추방자에게 그녀를 휩쓸어 버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함으로써 이걸 예방할 수 있다. 신기하게도 우리의 부분들에게 부탁을 하면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긍정적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이 여기서 가정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틴,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그 아이가 공포를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은 잘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그 아이는 도망가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공포스럽지 말라가 아니라 그 어떤 그 부분이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수용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느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참 특이한 부분이죠. 보통은 이제 두려움이라든지 수치심이 있으면 그렇게 느끼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반면에 IFS에서는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하나 인격체로 보고 그걸로 인한 존재의 기반을 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주는 거죠. 이해는 추방자에게 떨어져 있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의미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줬다. 이제 두려워하는 애가 나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가
잠깐 나하고 좀 떨어져 주라. 내가 너를 알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나와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 감정을 느끼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만약 이 추방자가 자신의 감정이 용납되지 않았다, 용납되지 않다는 느꼈다면 크리스틴을 자기 주위에 머물러 있도록 할 만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참 우리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느끼는 어떤 혐오감이나 분노감이나 수치심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어떤 감정들이나 이것은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기제를 통해서 억눌러 버리는데, 감정이나 생각이 어떤 한 부분에서 나왔다고 보고 감정이나 그 생각, 우리가 싫어하는 그 감정조차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굉장히 긍정적 의도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감정, 어떤 수치심을 느껴도 되고 분노감을 느껴도 되고 부끄러움을 느껴도 되고 어떤 죄책감을 느껴도 괜찮다, 이렇게 인정을 해 줌으로써 어떤 그 인격체가 참자를 신뢰하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갈등 조정에 있어서 현장에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떤 클라이언트, 아니 갈등의 당사자를 A, B를 만날 때 그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불편함을 들었을 때 너 그렇게 느끼지 마라, 이것이 아니고 너가 느끼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느껴도 된다는 거. 내가 분노감이 있다고 그러면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분노감이 느끼시는 것이 당연하시다고, 이렇게 어떤 정상화해 주는 거죠. 그래서 게스탈트 심리치료 같은 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클라이언트가, 내담자가 느끼는, 깊이 들어갔을 때 느끼는 감정이나 어떤 입장에 대해서 정당화해 주는 것이 그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건이거든요. 내면 가족 치료에서도 똑같은 입장인 거죠. 그가 그렇게 우리가 싫어하고 도덕적 판단을 봤을 때 부적절한 감정이나 생각일지라도 그 입장에서 정당화해 주는 거죠. 예. 왜 정당화해 주냐면은 어떤 사람이라든지 어떤 부분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게 되면, 우리는 부정하고 없애려고 하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리어 부정하고 없애려고 하면 어떤 이상하게도 어떤 생존 반응에 의한 것 같아요. 더 강해진다는 거죠. 분노를 느끼지 마 하면은 더 분노스러워지고, 수치심을 느끼지 마 하면은 더 수치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부끄러움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분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이제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누리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파도가 이렇게 막 파도가 쭉 올라가가지고 파도가 탁 쳤다가 내려가잖아요. 감정이라는 것이 어떤 느끼도록 해가지고 최고 정점을 딱 치도록 해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건데, 이거 자체를 파도를 못 추게 하면 그 힘이 더욱더 거세게 온다는 거죠. 거세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당화적 관점 또는 어떤 정점을 찍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의 내면 가족에서도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크리스틴, 그 아이가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좋아하네요. 여기 누군가 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놀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내 침착해져서 그냥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군요. 그 아이가 짐을 내려놓았어요. 짐을 내려. 그러니까 추방자들은 짐을 가지고 있다. 어떤 부정적 감정이라든지 생각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내려놨다는 거죠. 그 아이가 더 긴장을 풀고 당신에게 마음문을 여는군요. 이렇게 이제 상담자가 추임새를 넣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내주는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어, 잠깐만요. 그다음 자로 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이 공포에 휩쓸리지 않으므로 크리스트는 참자 상태로 있을 수 있고 작은 소년은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를 갖게 된다. 이것이 그 아이의 마음을 가라앉게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판단을 내려놓고 정말로 그 수용적인 분위기 안에서 바라봐 주는 것이 실은 그 대상이 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수용과 돌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수용과 돌봄이라는 것이 그랬던 그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죠. 갈등의 조정 현장도 그렇고 내면 가족 치료에 있어서도 참자 상태에 있다는 것들은 실은 그 키워드가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 자신의 본성에 있다고 보고 부분들을 이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비껴서도록 부탁함으로써 드러난 참자 상태로 부분들을 보이게 되면 이렇게 어떤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해 어떤 원래 의도했었던 긍정적 부분으로 변화해가는 어떤 치료적 효과가 있다는 거죠. 크리스틴, 네, 맞아요. 자, 그 아이가 당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요? 크리스틴,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 했는지, 그리고 그동안 정말 무서웠다는 이야기들이에요. 자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대요. 아무도 거기 없었대요. 하마터면 나도 모르게 그 아이에게 그것이 어떤 상황이냐고 물을 뻔했어요. 좋습니다. 크리스틴, 내 마음은 단숨에 내가 아기였을 때 병은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지만 확실치 않아요. 그 아이가 내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대화를 하네요. 자, 크리스트는 추방자의 두려움이 어릴 적 어디에 왔는지에 대해 직접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아, 그것이 정확한 것인지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추방자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녀는 그 아이에게 물은다. 이것이 생동감 있고 구체적이며 바람직한 작업 수행이 되도록 해주고 있다. 잘하셨습니다. 그요. 예. 잘 하였습니다. 크리스틴, 그 아이가 이야기하네요. 어둡고 불이 꺼져 있다고.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아무도 없는 것은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래요. 자기를 돌봐주는 이가 아무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홀로 있는 것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어떤 그 생존의 측면에서 어린아이, 힘없는 아이가 누가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떤 두려움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성인이 돼서도 내가 혼자 있는 거에 대해서 또는 중고등학생 때 학생들이 왕따를 당한 것이 그에게는 공포감으로 달아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려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신념의 짐을 만들어줬던 어릴 적 추억이다. 그러니까 추방자는 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추방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조금 더 어떤 비합리적인 신념이에요.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신념 이것 내지는 공포감 이런 것들이 짐이고 추방자를 만났을 때 이 짐을 내려놓도록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참자로서 추방자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크리스틴, 참자 관점에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 안아주고 싶어요. 그 아이를 내 무릎에 안치고 싶어요. 예, 그 아이를 안치고 싶어요. 어서 그렇게 하세요. 크리스틴은 놀랍게도 자발적으로 그리고 충동적으로 작은 소녀를 이루한다. 그녀는 지금 그 부분을 재양육하고 있다. 이것은 치유 과정의 한 면이다. 예. 크리스틴은 놀랍게도 자발적으로 그리고 충동적으로 작은 소녀를 이루한다. 그녀는 지금 그 부분을 재양육한다. 그러니까 지금 추방하고 있는 그러한 그 아이를 지금 현재 나이에서 재양육을 하는 거거든요. 재양육을 한다. 크리스틴, 긴장감이 하나도 없는 그 작은 몸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아주 부드럽고 무방비 상태의 작은 몸이에요. 그리고 가슴 안에는 그 아이가 짊어지고 다니는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 짐은 전혀 나아질 것이 없을 거라는 절망감이 나고 있대요. 그리고 거기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 아이는 이 짐을 자기 혼자 져야 한답니다. 잠깐 쉰다. 그렇군요. 이제 실머리가 보이네요. 그 아이를 들어 안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때는 위축되고 고립되고 단절된대요. 온몸 구석구석 두려움이 가득 찬 경계를 하게 됩니다. 이 무거운 이 무거운 가슴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었대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그러게 된 것이 아니래요. 조금씩 갉아먹는 것이죠. 무거움은 혼자서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자식의 무능함으로 온 것이라는 거군요. 네. 이렇게 그래서 작은 소녀의 가슴 안에 있는 무거움은 크리스틴이 일어나 포옹이 필요할 때 자기 곁에 아무도 없었던 작은 소녀의 가슴 안에 있는 무거움은 크리스틴이 일어나 포옹이 필요할 때 자기 곁에 아무도 없었던 어릴 적에 여러 해에 걸쳐 여러 차례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반응이다. 작은 소녀는 자기가 필요한 돌봄을 얻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조금씩 자라났던 것이다. 자,
온몸 제2 온몸 구석구석에 형성된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그리스도인 경계, 조심, 경호, 보호,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차단이에요. 일종의 방어지요. 절실한 거예요. 뼈에 사무친 것 같아요. 잠깐 쉰다. 지금은 무서운 느낌, 어두움 속에 홀로 갇힌 느낌이 있어요. 훨씬 더 어릴 때의 느낌이에요.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요. 구체적인 기억이 나요. 아기가 자기 팔과 다리를 버둥거리 있어요. 누군가 와서 자기를 안아주어야 하는데 아무도 오질 않네요. 이제 희미한 기억이 좀 나요. 아기 침대 안에 덩그러니 누워 있는 어떤 것이, 허공에 흩어져 있는 메아리, 어딘가 가려고 안기려 애쓰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어린 그 시기 때는. 그것이 이제 기억 속에 굉장히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자, 그 아이는 필사적으로 안기려 하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군요. 작은 소녀의 상황을 목격하는 도중에 크리스트는 한층 더 어린 부분에게 접근하게 되었다. 나는 이것을 아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아기는 외로움과 공포에 관련된 아주 어릴 적 기억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이것이 언제인지 외부 상황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이 치유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예. 자, 크리스틴,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이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이의 느낌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요. 그럼요. 이 더 어릴 적 기억은 또 다른 부분에서 나온다. 예,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이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이의 느낌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요. 더 어릴 적 기억은 또 다른 부분에서 나옵니다. 네, 알겠어요. 아이가 나중이군요. 자, 아기는 정말로 안기어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었을 때 침대에 버려져 꼼짝 못했던 아주 어릴 적 기억을 가지고 있다. 크리스트는 그 후 몇 년 동안 이 같은 경험을 여러 차례 가졌던 것 같다. 이것은 4살에 갇혀 있는 작은 소녀에게 외로움과 공포와 절망과 무방비 상태의 감정을 안겨주었다. 크리스틴, 바로 지금 무언가 저절로 바뀌는 것 같아요. 거기에 둘 다 있는 것이 느껴지니까 참 짐이 덜어지네요. 제가 제안 하나 해도 될까요? 네, 해주세요. 자, 하면서 크리스틴이 두 부분에 대한 이야기와 감정을 목격함으로써 이제는 그들을 치유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자, 제이, 아기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아기가 혼자 있는 장면으로 들어가세요. 아기가 당신에게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보세요. 크리스틴, 내가 안아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제이, 어서 그렇게 해주세요. 크리스틴, 더 크게 울면서 그냥 꼭꼭 달라붙네요. 지금 코로 아기 뺨을 비벼주니 그냥 내게 꼭 붙어 있네요. 머리카락이 거의 없어요. 아주 어려서 머리카락도 많지 않아요. 솜털뿐이에요. 제이, 아기가 당신이 거기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나요? 예, 감지하고 있나요? 크리스틴은 아기를 재향해 가고 있다. 아기가 크리스틴이 주고 있는 것을 받고 있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나는 이 질문을 던진다. 크리스틴은 아기를 재양육하고 있다. 아기가 크리스틴이 주고 있는 것을 받고 있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나는 이 질문을 한다. 크리스틴이 그럼요. 자, 제 아기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요? 크리스틴 점점 잦아들어 지금 울고 있지 않아요. 예. 아기는 내게 파고들어 내 품 안에서 쉬고 있어요. 지금 작은 트림을 하네요. 아기가 한참 물고 나면 작은 여파가 지나가잖아요. 아기 등에 그것이 느껴져요. 분명히 아기가 크리스틴의 제 양육을 받아들이고 있다. 받아들이고 있다. 크리스틴, 좋아요. 긴가민가하기지만 사실은 작은 몸과 무거운 마음을 가진 아이가 아이를 안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아이 보고 그러라고 하려고요. 좋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모든 것이 이제 아름다운 놀이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큰 사랑으로 둘러싸인 느낌이에요. 내가 이 작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둘도 사랑에 푹 빠졌어요. 아이들이 완전히 긴장이 풀렸어요. 긴 안도의 숨을 내쉰다. 제 양육은 잘 진행된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다음 치유 단계인 짐 내려놓기로 나아가기로 제안한다. 그래서 짐 내려놓기로 한다. 제 아기는 어둠 속에서 혼자 남겨져서 공포와 외로움 같은 감정을 떠맡아 지내고 왔어요. 괜찮다면 아기가 떠맡았던 그 감정들을 짐 내려놓기 작업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어떤 짐들은 이미 내려놓아졌을 수도 있지만 확실히 내려놓기 위해 내면 의식을 가져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기가 그 감정들을 내려놓고 싶어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좋아요. 아이고, 웃다가 온다. 무슨 일인가요? 무슨 슬픔과 고통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내게 확인 질문을 하니
아기는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게 어서 빨리 쑥쑥 크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뛰었어요. 제이 괜찮아요? 크리스틴 네 기분은 좋아요. 제이 좋습니다. 크리스틴 아기가 행복해해요. 이것은 아주 기분 좋은 일이다. 내가 의식의 가능성을 언급만 하였는데도 아기는 자발적으로 짐 내려놓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추방자들이 가지고 있는 짐은 부정적인 신념이라든지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라고 했거든요. 그걸 내려놓기를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치료적인 참자가 이제 추방자를 치료하는 그런 부분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회기에서 이미 행해졌던 모든 좋은 작업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나는 크리스틴에게 실제 짐 내려놓기 의식이 아직도 필요한지 확인해 보라고 하였다. 제2, 내가 짐 내려놓기 의식을 제안하자 가슴이 뛰었군요. 이제 그것만으로도 충분한지 아니면 여전히 의식을 행하는 것이 좋을지 확인해 보세요. 크리스틴, 몰려왔던 감정만으로도 아기는 지금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만 아이는 짐 내려놓기 의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이, 좋습니다. 아이는 어떤 짐을 짊어지고 있나요? 크리스틴, 무거운 마음, 절망감,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느낌,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느낌, 예, 자기가 항상 아기의 공포와 두려움을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 같죠. 크리스틴, 무거운 마음, 절망감, 상황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느낌, 자기가 항상 아기의 공포와 두려움을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같은 것이요. 예. 아기가 지금 행복하다는 사실을 아이가 자각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나는 아기가 짐을 내려놓았다는 사실을 작은 소녀가 자각하기를 바라고 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이 그녀가 절망할 필요도 아이가 필요와 보호할 필요도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크리스틴, 네, 아이는 아기와 함께 놀고 싶어 해요. 재미있어요. 아이가 아기와 놀고 있어도 여전히 자기가 아기를 돌보며 그 짐을 져야 한다는 신념이 있대요. 아이가 자기 몸으로 아기가 행복한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무거움과 절망감을 내려놓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제일 좋습니다.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마음과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신념을 내려놓고 싶은지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마음과 상황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신념을 내려놓고 싶은지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크리스틴, 그건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아닌가요? 아이는 그것이 자기 모습인 것으로 믿고 있으니까요. 그러한 신념이 없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제이, 아이가 그 신념을 내려놓으면 자기가 원하는 다른 어떤 역할도 맡을 수 있고 자기가 되고 싶은 어떤 인물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 해주세요. 부분들은 그들이 어릴 적에 떠맡은 부정적 신념과 감정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 IFS는 이것을 부분들의 짐이라고 부른다. 부분들은 본래 자신들만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짐을 버리고 전신 세계에서 새로운 역할을 떠맡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그 작은 소녀에게 설명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내부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부분들을 아까 생각이나 감정을 하는 우리 부분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그 부분 중에서 내면에 이제 우리가 추방한 그 어린 소녀가 굉장히 두려움, 불안을 느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추방자와 작업하면서 그 짐을 어떤 부정적 생각이나 감정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짐을 내려놓는 거에 대해서 그 추방자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두려움 자체가 나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부정적 생각 자체가 나였다고 그 추방자들은 생각을 하는데 IFS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 실은 그 상처받은 그 추방된 아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생각이나 감정은 짊어지고 있는 짐이지 그 추방자 아이 자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이 그 짊어지고 있는 부정적 신념이나 감정을 내려놓으면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 자기 어린 아이가 하고 싶어 했던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유리한 전환이거든요. 유리한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추방자뿐만 아니라 내면에 이제 그 어떤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 뭐죠 방어 이제 보호자들 의식에 있는 보호자들도 예를 들어 완벽주의자들도 그들의 긍정적 의미를 헤아려주고 인정해주면 이 사람들이 원래 그 부분이 하고 싶었던 어떤 좋은 어떤 역할을 떠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 있는 사람들을 어떤 비심판적 태도로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아주 막 불쾌하고 막 화가 났다가도 나중에는 유순한 양처럼 대하거든요. 부부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부부들도 그렇다. 그래서 그 어떤 짐인 부합리적 신념이라든지 감정 자체가 그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그 부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예. 자, 크리스틴, 네, 그것을 내려놓고 뛰어놀고 싶어요. 진짜 원하는 거죠, 이게. 예, 그렇게 하면 재밌을 거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봐서는 좀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저희가 이제 회복적 서클에서도 RC에서도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친구한테 굉장히 분노감이 느껴졌어요. 분노자감 느껴졌다 그러면 당신 현재 어떤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분노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나서 이런 질문해요. 그러면 정말로 그 불쾌한 감정이 느껴졌을 때 진심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불쾌함을 느끼기 전에 진심으로 당신이 원하는 건 뭐였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머뭇머뭇하다가 나는 저 친구하고 진실하게 좋은 친구로서 나를 사랑도 받고 사랑해주는 어떤 관계가 되길 원했다. 이렇게 원하는 것을 물어봐요. 이렇게 원하는 거. 원하는 것 중심. 우리 원하지 않는 것이라 그러면 원하는 걸.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면에서는 어떤 부분이고 있는 짐이라는 것은, 아니, 부분이 들고 있는 짐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마이너스인 것이고 그것을 내려놓고 뛰어놀고 싶어요. 이런 것은 좀 긍정적이에요. 진짜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면 작업함에 있어서도 이 어떤 RC에 있어서 어떤 정말 원하는 거, 어떤 발생됐던 어떤 사건에 따른 어떤 감정뿐만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어떤 진실한 것을 찾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예, 짐을 내려놓으면서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 아이가 그 무거운 마음과 절망의 신념을 어떻게 짊어지고 있는지, 이를테면 자기 몸 안에서 혹은 자기 몸 위에 어디에 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이의 가슴 주위에 무거운 덩어리가 있어요. 나머지는 머리에, 등에, 어깨에 걸치고 있어요. 무거운 외투나 다름없는 느낌이래요. 그래서 아이는 기뻐할 수도 없다는군요. 좋습니다. 아이는 그 짐들을 물로 씻어버리든지 혹은 바람에 날려버리든지 혹은 햇볕에 쪼이든지 혹은 땅에 묻어버리든지 혹은 불에 태워버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IFS에서는 짐을 내려놓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로 씻어버리는 방법도 있고 바람에 날려버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햇볕에 쐬이는 방법도 있고 또는 땅에 묻어놓은 방법도 있고 또는 불에 태워나 5가지네요. 불에 태워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 짐을 상징적으로 흘려 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같은 데서도 뭐 연말에 내가 그간에 지었던 죄를 싹 적고 불에 태우는 것처럼 우리 내면에서도 어떤 내가 부정적인 어떤 짐들을 태우는 의식을 거치는 거죠. 이렇게. 예, 거치는 거죠. IFS는 흙, 가을, 바람, 불 혹은 빛 같은 자연의 기본 요소 중에 하나로 짐을 내려놓는 것이 흙을 묻어버리든지 불로 태우든지 바람에 날려버리든지 물에 씻기든지 빛을 쐬가지고 날려버리든 이런 거죠. 발견하였다. 이것은 짐이 자연의 강력한 힘에 의해 쏠려갔거나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짐이 되돌아오지 않음을 상징한다. 크리스틴 아무도 그 짐을 짊어지지 못하도록 바꿔놓아 버렸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태워버리고 싶답니다. 아이는 짐들을 불태워버리고 싶어 하는군요. 그렇게 하세요.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IFS에서의 인간 가지고요. 내면을 바라보는 어떤 방법들인데 실은 IFS에서도 그간의 내면과 역동적인 어떤 그간의 연구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내면 가족 치료라는 하나의 이론적 틀, 하나의 어떤 인간의 내면을 바라보는 하나의 어떤 정신 세계를 바라보는 그 이론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는 이제 회복적 서클 방법도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IFS를 통해서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방법, 내면의 갈등을 조정하고 실은 밖에 있는 사람들과 나와 타자와 타자 사이의 갈등을 조절하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잘 이렇게 융합하고 창의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간의 많은 어떤 이론의 발달이 새로운 이론을 배우면 그 새로운 이론에만 어떤 몰입한 것이 아니고 그걸 딛고 조금씩 덧붙여 가지고 조금 더 어떤 그 확장해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조금 내면 가족 치료 안에서의 회복적 서클의 적용
그래서 회복적 서클 방법을 IFS에서 하고 있는 어떤 이러한 절차 방법도 중요한데,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자아들 간의 어떤 그 상반된 어떤 이렇게 상반된 어떤 두 인격체가 있다 그러면 이 상반된 두 인격체를 회복적 서클로 서로 중재하는 것들도 새로운 어떤 방법으로도 심리치료에 좀 적용을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IFS에 하고 있는 참자 상태에서의 부분들을 알아가는 방식이 회복적 서클에서 사전 서클에서 각각의 갈등 당사자를 만나갔을 때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 이 말은 참자 상태에서 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는데 우리 참자 상태에 갔을 때 우리 각각의 이제 참자 상태에 가려고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잠깐 이렇게 비껴서도록 하면서 외부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부분이라는 것은 하나의 인격체니까 외부에 있는 하나의 부분들, 하나의 인격체를 만나러 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밀접하게 IFS와 회복적 서클 RC가 어떤 굉장히 중복된 부분,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심도 있고 있으면서도 깊이 있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회복적 서클 하면서 가장 조금 더 그 아쉬웠던 건 뭐냐면, 조정은 3번 정도 하고 말아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의 내면의 심리적인 어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조금 더 IFS를 통해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생길 수 있겠다. 그런 좀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그래서 그 대인관계와 그러니까 내 대인관계와 그다음에 내면, 그러니까 어떤 그 대인 간 갈등뿐만 아니라 내면 갈등을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부와 내부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렇게 그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어떤 그 통로를 만드는데 이 IFS가 굉장히 기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걸 좀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이 좀 계속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실은 이것을 한 7, 8년 전부터 계속 공부하고 계속 공부를 하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저도 IFS를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또 공부도 하는데 그분들도 최소한 2, 3번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해요. 근데 우리도 처음부터 이것을 여러분들 다 안다고 생각지 마시고, 처음 이렇게 쭉 한번 이번에 우리 공부할 때는 전체적으로 한번 훑은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걸 반복해서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평화와 또 그걸 통한 외부적인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평화, 이걸 이루는데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믿음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부터 보겠습니다. 자, 크리스틴, 아이는 자기의 작은 드레스를 마치 짐처럼 여기에 태워버리고 싶답니다.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다른 드레스를 갖고 싶대요. 제 의식이 지내는 동안 짐이 아이의 몸을 떠나는 것을 느꼈다. 아까 짐이라는 것은 아이가 어떤 부정적인 신념이나 감정이라고 그러죠. 아이의 몸에서 떠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짐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시간을 충분히 가지며 기다려보세요. 크리스틴, 재미있네요. 변화하는 순간에 아이는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무서워해서 그 순간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이제 아이는 새 드레스를 입었어요. 제이, 그 모든 짐들이 이제 사라졌나요? 네,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사라지고 나서 어떤 긍정적 특성이 그 아이 안에 나타나는지 하고 있는 주목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게 지금 어떤 상담자가 어떤 대상자에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혼자 이제 만약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한다 그러면 이 제이가 내가 상담자가 돼서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치유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치유를 하는데 보통은 내면에 있는 참자가 부분들을 알아가면서 치료하는 것을 상담자를 통해서 제 밖에 있는 상담자를 통해서 이걸 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공부해서 타인에 대해서 상담자 역할도 해주지만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에게 상담자가 되어서 우리가 참자에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우리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자 역할도 하면서 참자 역할도 하면서 부분 역할도 하면서 다양한 역할들을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집내로듣기 의식이 완결되었으므로 추방자가 본래의 긍정적 특성들을 구현할 여유가 있게 되었다. 네, 긍정적 특성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어떤 짐과 긍정적 특성이다. 내면에서는 짐과 긍정적 특성이고 밖에서는 어떤 부정적인 어떤 어떤 거칠은 현상 속에
현상과 그 현상 속에 숨어 있는 신성함 이거거든요. 긍정적 특성.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조금 더 표현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이 그림 잘 보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크리스틴 아이가 감사해하고 있어요. 그들을 둘은 실제로 불타는 드레스에서 피어오르다 바람에 불려가는 연기를 올려다보고 있어요. 아주 이상해요. 이 모든 이야기에 약간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으니 그냥 이야기해 볼 거예요. 둘이서 서로 푸치놀이, 자기 두 발을 상대방의 두 발과 서로 맞대는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걸 내가 하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귀여워요. 조그만 것들이.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아이와 큰 아이가 서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그 부분들이 하나의 그냥 단순한 부분이 아니고 하나의 자발적인 어떤 인격체를 갖고 있는 활동이라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집 내려놓기는 완전히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혼란스럽게 하는지를 한자로 확인해 보세요. 당신이 방금 했던 작업을 그 보호자가 알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크리스틴, 혼란스럽게 하는 자가 잔디 의자에 느긋이 앉아 있던 것이 기억나는데 그럴듯한 표현이 생각났어요. 보호자가 한 방 먹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요? 충격받았어요. 할 말을 잃었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괜찮아요. 자, 제이, 그 보호자가 여전히 혼돈을 일으킬 필요가 느끼는지 물어보세요. 자, 다시 왜 크리스틴 혼란스럽게 하는 자가 잔디 의자에 느긋이 앉아 있던 것이 기억나는데 그럴듯한 표현이 생각났어요. 보호자가 한 방 먹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요? 크리스틴 충격받았다. 할 말을 잃었다는 뜻이죠. 그러나 괜찮아요. 제이, 그 보호자가 여전히 혼동을 일으킬 필요가 느끼는지 물어보세요. 크리스틴 장관 신다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점체적인 그림을 보면 우리가 내면에 있는 참자하, 그다음에 보호자, 또 어떤 그다음에 그다음에 추방자, 또 보호자들도 여러 보호자들, 또 추방자에서도 또 여러 추방자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 사이를 이렇게 오고 가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내면에 있는 어떤 가족 간에 서로 조종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게. 나는 내면 가족 조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IFSL을 내면 가족 조정이다. 그래서 밖에서 있는 시스템을 안으로 가져오고 안에 있는 이런 시스템을 밖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정말로 기가 막힌. 그래서 이제 제가 책 제목을 회복적 서클과 IFS 회복적 서클 IFS와 회복적 서클과 관점을 두 개를 잘 접목해 가지고 이걸 한번 책으로 제가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지금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한번 저는 책을 통해서 조금 더 잘 드러나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자는 작은 소녀와 아기가 고통 중에 있는 동안만 혼돈을 일으키는 보호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었다. 그녀는 그동안 주모가 있었기에 그 역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역할을 떠맡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짜 원하는 걸 가는 거죠. 좋습니다. 그 보호자가 당신의 정신세계에서 다른 역할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세요. 그렇죠. 아이가 외롭지 않도록 일종의 안내자나 멘토가 되고 싶대요. 아주 좋습니다. 회기를 끝내기 전에 혹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크리스틴, 내가 아직 만나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부분은 이 프로세스의 경외감을 느끼고 있죠. 다른 부분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으면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 프로세스의 경외감을 갖고 있대요. 전에 늘 따라다녔던 비판의 음성은 사라지고 깊이를 측량하고 접근할 수 있게 되었대요. 이 부분에게는 그것이 아주 이상하게 느껴지나 봐요. 참자는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전에 이 정도의 깊이를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대단히 고마워요. 멋진 여행이었어요. 놀라운 회기가 아닌가. 추방자와 보호자들이 짐을 내려놓았다. 추방자와 보호자들이 보호자도 짐을 가지고 있고 추방자도 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자 상태에서 이들을 보는 건데 이제 심리 치료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담자가 제 외부적인 상담자가 줬다고 그러면 갈등 전환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담자 자신도 하나의 우리가 안내자의 역할로 그러니까 안내자의 역할을 여기에 하나의 추방하면 좋겠죠. 안내자의 역할로 우리가 추방자 보호자 그다음에 이게 뭐야 이렇게 좀 더 그 참자 이렇게 네 가지 시스템으로 한다고 그러면 스스로 자기를 잘 자기 치유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프로그램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겠다. 그래서 IFS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으로서의 자기 치유의 방법도 되고 또 회복적 서클과 연동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가지고 이것을 조금 더 연구 개발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자, 요약 이
축어록은 IFS의 치유력을 멋지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우리 부분들에게 존중과 돌봄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부분들에게 존중과 돌봄 굉장히 중요해요. 존중과 돌봄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곳 참자와의 관계와 집내로르키 의식을 통해 치유될 수 있는 장소를 개방하도록 만드는 과정을 보여준다. 당신은 이 회귀의 세부적인 것들이 어떻게 IFS의 프로세스와 관련되는지에 대해 많은 질문이 있을 것이다. 당신은 자신에 대해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는 법을 배우면서 점차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이 회귀를 택한 것은 IFS 작업으로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한 장으로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크리스틴이 이 과정 중에 거의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회귀는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순탄한 향해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종종 더 많은 저항과 곁길로 빠지는 경우를 다루어야 이러한 수준의 접근과 치유를 이룰 수 있게 되고 보통 1회기 이상 때로는 훨씬 더 긴 시간이 소요된다. 당신 자신에 대해 행해지는 작업이 이렇게 매끈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라. IFS는 후속장에서 설명하듯이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전문적으로 잘 다룰 수 있다. 이렇게 난다. 자, 이 부분들은 제기를 하고요. 네. 내면 여행, 7호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흘러서 가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 저도 이것을 공부하면서 또 이를 가르치는 분들이 회복적 서클을 하고 갈등 전환을 담당하는 어떤 그 분들이 IFS가 정말로 어떤 그 갈등 조정, 현실적인 갈등 조정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 말을 했는데 저도 이제 이것을 또 공부하고 이런 걸 가르치면서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정말로. 그래서 이게 정말로 하나의 그 심리 치료 기술로서 하나 기술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와 타인 공동체를 위한 굉장히 갈등을 전환시킬 수 있는 굉장히 갈등을 변화시켜서 조금 더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좋은 어떤 모델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기존의 IFS나 회복적 서클에서 다루지 못했던 것들을 한층 더 해서 이렇게 좀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도 공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들을 좀 잘 정리를 해가지고 회복적 서클과 참자와 연관된 조금 더 논문을 좀 써보고 우리들도 참자를 통한 갈등 조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번에 그 지금 현재 1학년 분들은 내년에 이 부분에 연계해 가지고 좀 논문을 쓴다 그러면 굉장히 좀 선진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좀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심리 치유 능력도 가지면서 대인 관계도 같이 해본다 그러면 굉장히 파워풀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추석 기간 동안에 또 휴식 동안에 한번 쉬엄쉬엄 한번 들어보시고요. 또 우리가 또 직접 만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